혹시 석류와 레몬이 노년기 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석류는 여성에게만 좋다거나 레몬은 그냥 비타민C 보충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모두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히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하는 과일입니다. 먼저 석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여인의 과일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여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석류에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 폐경기 여성의 안면 홍조나 불면증, 그리고 뼈 약화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어머니가 50대 후반에 석류즙을 꾸준히 드셨는데 예전보다 열이 오르는 증상이 줄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신 옆집 할아버지가 그건 여자들만 먹는 거 아니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석류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케르세틴, 탄닌 등이 풍부해서 남성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레몬을 빼놓을 수 없죠. 레몬하면 신맛 때문에 그냥 비타민C 보충제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레몬의 효능은 그것 이상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생기는 근육통이나 무릎 관절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레몬수를 한 잔씩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혈관 탄력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구연산은 칼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항상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꼭 넣어 드셔 보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석류나 레몬이 그렇게 좋다면 그냥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적당히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오늘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석류와 레몬은 겉보기엔 단순한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 여성 호르몬 균형, 뼈 건강, 피로 회복까지. 단순한 과일 한 조각이 내 몸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수록 많은 분들이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류와 레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무조건 이롭겠지라는 생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석류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은 폐경기 여성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여성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자궁근종이나 유방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주변의 한 지인은 석류즙이 좋다고 하루에 2~3포씩 빠짐없이 드셨는데 오히려 검진에서 자궁근종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실 석류 자체가 직접적으로 병을 키운 것은 아니지만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분입니다. 석류는 달콤한 맛이 있어 먹기 좋지만 당 함량이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즙 형태로 농축된 제품은 한 포만 마셔도 생각보다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노년층에서 이런 석류즙을 무심코 매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레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매일 공복에 진한 레몬수를 마시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레몬즙을 매일 아침에 원액으로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가 타는 듯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약해져 있었고 의사가 레몬 원액을 바로 마시는 습관을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의 강한 산은 치아의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양치 전에 레몬을 자주 먹으면 치아가 시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몬수를 마실 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마신 뒤에는 바로 양치하지 말고 입안을 먼저 헹군 뒤 시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류는 여성 호르몬과 혈관 건강에 좋지만 무분별한 과다 섭취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레몬은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에 좋지만 위나 치아가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섭취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몸의 대사 능력이 젊을 때보다 느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석류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를 드실 때는 하루에 작은 컵 한 잔 정도 혹은 과육을 한 개 분량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즙 제품을 드실 때는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보다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당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류즙 한 포를 물에 두세 배 정도 섞어서 천천히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석류 섭취가 약효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한 할머니는 석류즙을 드시면서도 당뇨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류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에 희석해서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혈당도 안정되고 기운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적게, 하지만 꾸준히가 노년기에 맞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만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먹는 것보다 희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을 몇 조각 넣어 은은하게 우려서 마시는 겁니다. 레몬즙을 직접 짜서 마실 경우에는 한두 스푼만 넣고 물로 충분히 희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도 자극이 덜하고 치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레몬을 껍질째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레몬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얇게 잘라차로 우려 마시면 속이 훨씬 편안하고 영양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약 잔여물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베이킹소다나 소금물로 충분히 세척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석류즙을 물에 희석한 뒤 레몬을 한두 조각 넣어 마시면 상큼한 맛과 함께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철분 흡수를 돕는 효과가 있어 빈혈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을 지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석류즙 두세 포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이가 어느 정도 음식으로 보호받은 상태에서 석류와 레몬을 함께 마시면 이산 자극이 줄어들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석류와 레몬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맛 때문에 힘들어하시지만 습관처럼 조금씩 드시다 보면 몸이 점점 적응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절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음식을 꾸준히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체감하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석류와 레몬 역시 그렇습니다. 노년기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피부와 혈관 건강입니다. 먼저 피부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과 색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물에 희석한 석류즙에 레몬 조각을 넣어 드셨는데 2~3달 정도 지나면서 주위에서 얼굴빛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본인도 거울을 볼 때 피부가 칙칙하지 않고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레몬의 비타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병원에서 늘 혈압 수치가 불안정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석류와 레몬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이후로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약을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소화와 장 건강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레몬의 산성분은 위액 분비를 도와 음식 소화를 촉진하고 석류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석류와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배변이 시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기력입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석류 속 항산화 성분과 레몬 속 비타민이 결합하면 세포 에너지 대사를 돕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저희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 전에 석류와 레몬수를 드셨는데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 하셨지만 몇 달 뒤에는 평소보다 오래 걸어도 거뜬하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석류는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이 있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레몬은 혈압 조절과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레몬을 일정량 섭취한 노인들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경험담과 과학적 연구가 함께 맞물리면서 석류와 레몬의 효과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간혹 몸이 약하거나 이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 섭취할 때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계속 드시기보다는 양을 줄이거나 하루 걸러 한 번씩 드시는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러나 내 몸에 맞게라는 원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매일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석류와 레몬을 단순히 건강식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석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석류 알맹이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입맛을 돋우고 과일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서 씨가 불편하다면 즙을 내어 물과 섞어 마시거나 샐러드 위에 토핑처럼 뿌려도 좋습니다. 특히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석류의 상큼함이 채소 특유의 쓴맛을 잡아주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드실 때 요거트 한 컵에 석류 알맹이를 올리면 새콤달콤하면서도 소화에 좋습니다.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어 노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번에는 레몬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은 무엇보다 물과 함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조각을 띄워 마시면 속이 상쾌해지고 하루의 시작이 가볍습니다.
만약 위가 약하다면 레몬을 아주 얇게 썰어 은은하게 향만 배게 해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레몬은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드실 때 레몬즙을 뿌리면 잡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한결 잘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레몬을 곁들이면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레몬 껍질을 갈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차나 샐러드 드레싱에 조금만 넣어도 향긋한 맛과 함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석류와 레몬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류 알맹이와 레몬즙을 넣어 만든 드레싱은 채소 샐러드를 훨씬 맛있게 해줍니다. 또 석류즙에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려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여름철에 석류와 레몬을 섞어 만든 얼음 음료를 자주 드시는데 더위에 지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 음식을 따로 챙긴다는 부담 없이도 꾸준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석류와 레몬을 정해진 양만큼만 지켜서 매일 실천한다면 피부와 혈관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에서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하십니다. 그렇다면 석류와 레몬 말고도 노년기에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다른 과일이나 음식이 있을까? 이 질문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석류와 레몬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오히려 섭취 방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석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석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 관련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없이 무조건 석류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희 지인 중 한 분도 석류를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과하게 섭취하셨다가 오히려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겨 병원 진료를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이가 약한 분들이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약한 분들은 레몬즙을 자주 드시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을 드신 뒤에는 반드시 물로 헹궈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은 아침마다 레몬수를 진하게 타서 드셨는데 치아 시림 증상이 심해져 치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는 레몬을 아주 연하게 타고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석류와 레몬 외에 노년기에 함께 챙기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해서 석류,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석류와 호두를 함께 넣은 샐러드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몬즙을 곁들여 드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생선에 레몬이나 유자를 곁들여 먹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지혜입니다. 셋째, 발효식품입니다. 석류나 레몬은 항산화 효과가 강하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데는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음식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은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밥처럼 생각하세요. 꾸준히, 다양하게,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습관과의 연결입니다. 석류와 레몬을 꾸준히 챙기더라도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늦은 밤 폭식 같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없습니다. 저희 친구 중 한 분은 건강을 위해 석류즙을 매일 챙기셨지만 밤마다 술자리를 이어가셔서 결국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 좋은 음식 드시는 건 좋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석류와 레몬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지만 적절한 양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른 건강식품들과 균형 있게 섭취하면 노년기의 혈관 건강, 피부 건강, 소화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석류와 레몬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석류와 레몬 이야기를 지금까지 길게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섭취 방법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점도 놓치지 않고 짚어드렸습니다. 먼저 석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유방암이나 자궁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고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몬은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 위장이 약한 분이나 치아가 예민한 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섞어 연하게 마시고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빨대를 사용하는 작은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석류와 레몬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다른 식품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돕고 등푸른 생선은 뇌 기능과 면역력을 높이며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석류와 레몬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영양소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 차이를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몇 달 동안 석류즙만 챙겨 드셨을 때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여기에 레몬수를 아침에 곁들이고 점심에 견과류를 소량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생선 요리에 발효채소를 곁들이셨는데 불과 3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식품이 아니라 조화로운 식습관이 주는 진짜 효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섭취 시기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바로 석류즙이나 레몬수를 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 직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처럼 가볍게 드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레몬은 하루에 얇게 한두 조각 정도를 물에 넣어 연하게 마시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석류는 계절에 따라 생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즙 형태로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활 습관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석류와 레몬을 챙기셔도 흡연, 과음, 늦은 밤 폭식 같은 습관을 그대로 두면 효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석류와 레몬을 챙긴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생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순히 이 과일이 좋다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은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했던 석류와 레몬이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 중에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건강은 지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또 다른 식품 중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